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국 축구 팬들이 한때 희망을 품었다가 결국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지난 25일, 중국 대표팀은 홈에서 호주를 상대로 중요한 경기를 치렀지만 0대2로 완패하고 말았습니다. 월드컵 본선 진출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죠. 그런데 경기 후 중국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뜻밖의 루머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호주가 부정 선수를 출전시켰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일부 팬들은 이 경기가 몰수승 처리될 수도 있다고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과연 사실일까요? 많은 팬들이 기대를 걸었던 이 주장은 결국 철저한 팩트체크를 통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호주의 수비수 캐머런 버지스가 과거 스코틀랜드 연령별 대표팀에서 뛰었다는 사실이 논란의 중심이었지만 피파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중국이 몰수승을 거둘 가능성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번 논란을 통해 중국 축구가 처한 현실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경기력 부족이 패배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희망을 걸 곳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과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 어떻게 반등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몰수승 논란의 전말과 함께 중국 축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난 경기에서 중국 대표팀은 7만 명의 홈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호주를 상대했지만 경기 내용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단순히 0대2로 패배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경기 운영 능력과 전술적 완성도에서 호주와 큰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 더욱 뼈아픈 부분입니다. 경기 초반부터 호주는 강한 압박과 빠른 패스로 중국을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중앙 미드필더들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패스기를 열었고 공격수들은 공간을 찾아 침투하며 중국 수비진을 흔들었습니다. 이에 반해 중국은 상대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수비 지역에서 계속 공을 빼앗겼으며 공격 전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격 전술의 단조로움이었습니다. 볼을 소유하고도 상대의 수비를 무너뜨릴 방법을 찾지 못했고 결국 측면 크로스나 롱볼에 의존하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호주는 이러한 중국의 패턴을 완전히 간파하고 있었고 중앙과 측면에서 탄탄한 수비 라인을 유지하며 효과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공격 전환 속도에서 두 팀 간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호주는 볼을 탈취한 후 빠르게 측면과 중앙을 활용해 공격으로 이어갔지만 중국은 공을 빼앗긴 후 재정비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호주는 속도감 있는 패스 플레이와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중국 수비를 공략하며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었고 결국 2골을 성공시키며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큰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수비 조직력이 느슨했고 특히 상대 선수들의 침투를 막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 실점 장면에서도 수비진이 제대로 위치를 잡지 못하면서 호주 선수에게 너무 쉽게 공간을 내주었고 결국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골 역시 상대의 빠른 패스를 막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수비수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고 공간을 커버하는 능력도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단순한 스코어 차이를 넘어 두 팀 간의 전술적 완성도와 경기 운영 능력에서 엄청난 격차가 있음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중국은 경기 내내 수세에 몰렸고 공격에서는 답답한 모습만을 반복하며 반전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중국 축구는 이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승패를 떠나서 경기력 자체가 상대와 비교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번 패배가 단순한 한 경기의 결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중국 축구의 근본적인 문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 전술적 변화와 팀워크 향상이 없다면 중국 대표팀의 월드컵 도전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경기가 끝난 후 중국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한 가지 놀라운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바로 호주 대표팀의 수비수 캐머런 버지스. 가 부정 선수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일부 중국 팬들은 그가 과거 스코틀랜드 연령별 대표팀에서 뛴 적이 있다는 이유로 그의 출전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중국이 몰수승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패배의 아쉬움을 달래려는 심리 때문인지 이 루머는 순식간에 중국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피파, 국제축구연맹의 규정을 살펴보면 연령별 대표팀 출전 기록은 성인 국가대표팀 국적 변경과 무관합니다. 즉, 어린 시절 다른 나라의 유소년 대표팀에서 뛴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인 국가대표팀을 선택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캐머런 버지스는 이미 2023년 호주 국가대표로 정식 데뷔했습니다. 즉, 그는 호주의 정식 국가대표 선수이며 중국전 출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중국 매체들은 결국 호주의 규정 위반은 없으며 몰수승은 불가능하다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중국 팬들은 여전히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몇몇 SNS에서는 피파에 공식 제소해야 한다, 심판진의 조사를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피파 규정을 다시 확인한 중국 매체들은 헛된 희망은 버려야 한다며 중국 팬들에게 현실을 직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한 루머가 얼마나 빠르게 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경기에서 패배한 뒤 팬들이 억울한 마음에 어떤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잡고 싶어하는 심정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팀이 진짜 발전할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중국 축구가 가진 문제점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력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 비현실적인 기대와 근거 없는 희망에 의존하는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중국 축구는 패배를 받아들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이번 패배로 인해 중국 축구 대표팀은 시조 최하위로 밀려났습니다. 사실상 월드컵 본선 직행은 불가능해졌으며 이제 남은 희망은 4차 예선 진출뿐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6월 6일 인도네시아 원정 경기, 그리고 6월 11일 바레인과의 홈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데 현재 중국 대표팀의 경기력으로는 낙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축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번 경기에서도 드러났듯이 중국 대표팀은 조직력이 부족하고 개인 기량에서도 상대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선수들의 기본기 미흡, 전술적인 유연성 부족, 그리고 압박이 강한 상황에서의 판단력 문제는 계속해서 중국 축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호주는 짜임새 있는 전술과 개개인의 뛰어난 기량으로 중국을 완벽히 제압했지만 중국은 단순한 크로스와 롱볼에 의존하는 단조로운 공격만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대표팀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축구의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이 필요합니다. 현재 중국 슈퍼리그, KSL은 여전히 외국인 선수 의존도가 높고 유망주 육성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며 장기적인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을 등한시하는 것이 중국 축구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청소년 축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왔습니다. 유망주들은 어릴 때부터 강한 경쟁 속에서 성장하고 다양한 국제대회를 경험하며 실력을 키워갑니다. 특히 많은 선수들이 유럽 무대에 도전하며 한층 더 성장하는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해외 진출보다는 국내 리그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이는 선수들의 성장에 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 축구가 진정으로 강해지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청소년 육성 시스템을 개편하고 리그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더 많은 선수들이 해외 무대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번 패배가 단순한 아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축구가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중국 축구 행보가 주목됩니다. 결국 이번 몰수승 논란은 중국 축구 팬들의 희망이 만들어낸 해프닝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루머의 확산이 아니라 중국 축구에 대한 팬들의 절박한 심정입니다. 월드컵 본선 진출이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서 팬들은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봤을 때 중국 축구가 진정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외부 요인의 기대기보다 스스로 변화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유소년 육성, 전술적인 다양성 확보, 국제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 중국 대표팀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월드컵 본선의 길은 점점 더 험난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국 축구가 앞으로 반등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